면역 강화 온열 치료법, 암을 이기는 제4의 치료. 안녕하세요. 커피얼린 책입니다. 제가 암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일본 작가 요시미즈 노부히로가 지은 책인데, 암을 이기는 제4의 치료라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표지가 생겼습니다. 암을 이기는 제4의 치료, 요시미즈 노부히로. 세렌디피디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8일 날 나왔고 올해. 예, 일단은 책을 한번 쭉 제가 읽으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책은 암과 암의 치료에 대해서 적고 있고, 솔직히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한두 분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는 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암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좀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 치료법이라고 하면 수술하는 방법, 방사선, 그다음 항암제 치료가 있는데, 이 책은 네 번째 치료법인 면역 강화 온열 치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암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일단 우리가 그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닙니다. 예, 일단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이제 발생하는 메커니즘도 이렇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일 분열과 증식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죽어야 되는 세포 중에서 그 증식을 억제하는 이제 암 제어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갑자기 변이가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과잉 세포는 이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종양 또는 신생물이 되고, 그 중에서 악성인 것이 암이 된다고 합니다. 제2장에서 암은 우습지 않다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암세포가 매일 3,000개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들이 인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이 병의 원인은 나 자신의 생활 습관에 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벌러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을 살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천당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병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암에 대한 큰 오해는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가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정상세포가 영양분이 공급 못 돼서 결국 재기능을 못하게 되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암 치료의 핵심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으면 암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인데, 일단 암의 특징은 이래요. 원래는 정상이던 세포의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다. 외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수명이 영원하다. 영원히 정식한다.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된다.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생명력이 강하다. 추가 특징으로 이 암이라는 놈이 참 똑똑해요. 항암제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암세포로 들어온 항암제를 토해내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해도 우리 인간이 30% 정도만 이제 암세포를 죽이고 70%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암 발생을 저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쪽으로 몸을 만들어 나가면 암 치료 효과가 있다. 결국에는 이 책에서는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일단 제3장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온열 치료법, 제4의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우리 TV 같은 게 보면 이제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6% 저하되고 기초대사는 12% 저하되고 체내 효소의 움직임 5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이유도, 체온이 떨어지면 장기가 결국에는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멈춘다고 합니다. 일단 체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체내에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는 여러가지 증상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혼란하다.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있다. 에너지 저작물인 아미노이신 3인산 생성이 저하됐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생리현상이 저하됐다. 혈류 악화, 효소 활성 저하 등이 일어나고 있다. 체온이 낮아지면 효소의 활동이 저하되고 효소가 없다면 생명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효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세포가 쉽게 노화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서 신체의 많은 생리작용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효소 열풍이 분 걸로 합니다. 효소는 중요하니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체온의 원인을 해결하면 건강이 좋아지며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40% 높아지고 암세포는 43도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열에는 매우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애로부터 신체에 열을 가하는 온열요법이 암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암 속에는 혈류의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고 또 암세포는 한번 상승한 온도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상세포는 크게 타격이 없다고요. 저 아래 이제 표도 있는데 일단은 표는 나중에 이제 뭐 보시면 되고 온열요법은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와도 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치료이고 온열요법으로 면역력이 강화되는 이유는 열활성 단백질이 생성이 활성화되는데 정상세포가 열을 받으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세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서 열활성 단백질은 정상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 막을 형성하기 위한 강한 활동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열활성 단백질은 피로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우리의 체력을 쉽게 회복하게 만들고 뇌의 호르몬 중 하나인 통증 완화 물질 엔도르핀이 나오도록 촉진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열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모르핀을 처방받아야지만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온열 치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열활성 단백질의 다재다능한 기능을 적어볼게요. 첫째, 모든 신체 장애, 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은 손상된다. 둘째, 열활성 단백질은 아무리 손상된 단백질이라도 건강한 단백질로 다시 회복시킨다. 세포는 괴사 또는 아포토시스, 세포자살 두 가지 방법으로 소멸한다. 이 단백질은 특히 정상세포가 아포토시스로 죽어버리는 것을 억제시키고 세포를 강화시킨다. 이상하게 변형된 단백질을 다시 정상 단백질로 회복시키고 세포를 강화시킨다. 6. 신체를 가열하면 열활성 단백질이 생성돼 여러가지 세포 장애가 회복되며 세포는 강해진다. 좋은 단백질이고 반신욕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원적외 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춰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적외 선으로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체내에 열활성 단백질이 생성되고 인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체내 혈류가 개선되고 체내 젖산 생산이 느려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땀이 나고 엔도르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되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하나 정도는 뭐 인터넷 보니까 얼마 안 하던데 국소 부위 비출 수 있는 거 하나씩 집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포토시스라는 의학 용어, 세포 자살이라는 용어가 참 매력적인 용어였습니다. 40년 전 퀴리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이론으로 이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으로 암이나 에이즈나 알츠하이머나 자가 면역 질환 등 생체의 해로운 세포를 제거할 뿐 아니라 노화된 세포나 과잉 분열된 세포를 제거해 생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자연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 자살, 아토포시스입니다. 아토포시스 현상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치토크롬 C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의학 용어 좀 말하니까 유식해진 것 같죠. 근데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만 읽으면 의학적인 지식, 뭐 의사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그냥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좀 얘가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온열 치료로 돌아와서 원적외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방사선 기능, 뭐 깊은 곳, 체내 뭐 14, 15cm까지 침투해
해서 신체 표면과 근육뿐 아니라 장기, 혈관, 림프, 신경계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일단 제 4장부터는 쭉 해가지고는 이제 장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장하고 뇌하고 세로토닌이라는 같은 이제 그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뇌는 장기가 진화해서 뇌가 된 거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뇌가 죽는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장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효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소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있어요. 예, 신진대사 활성화를 시키고 세포 형성 작용하고 자연 치유를 향상시키고 호르몬 균형 조절하고 잉여지방 제거하고 신경 정상화 작용하고 혈액 정화 및 체내 독소 배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모두 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효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채소, 과일, 어패류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낫또나 채소 절임 뭐 이렇게 결국 많이 먹어야 되고, 현미 등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름진 음식 먹지 말란 말입니다. 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적게 먹으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익히지 말고 생걸로 먹으래요. 예, 채소, 과일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 와닿는 게 있었는데, 장이 특히 40대부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면역 체계 이동이 있다고 해요. 40대 전에는 골수나 흉선에서 우리 T 림프를 통해서 면역이 이루어지나,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흉선이라는 곳이 75% 정도로 기능을 잃게 되고, 장에 있는 조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조직이 면역 체계를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던 면역 체계가 장 속으로 이제 나이가 되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장을 관리해야지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5장과 6장은 건강보조식품하고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높이는 방법,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근데 암 치료의 직접적인 방법 세 가지와, 그리고 온열 치료를 이제 해서 네 가지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 이제 장 건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말했던 건강보조식품하고 이제 단식입니다. 단식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여분의 피와 지방이 제거되고 이상적인 체중과 체지방을 만든다. 체내 지방에 쌓인 화학물질이나 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지방관계 배출시킨다. 노폐물이 쌓인 숙변을 제거해 장을 깨끗하게 만든다. 약화된 세포 및 데미지를 받은 세포를 회복시켜 병이 빨리 치유되도록 촉구한다. 소화기계에 휴식을 줌으로써 내장 기능을 향상시킨다. 혈액 중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이 깨끗해진다. 유해물질이나 알코올 등을 해독하고 필요한 간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준다. 혀를 둘러싸고 있는 노폐물이 사라지며 미각이 발달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단식을 하면 폐의 세포가 회복돼 폐가 깨끗해지며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야, 이 단식하면 폐 좋아진단 말, 저는 이번에 처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및 알레르기를 완화시킵니다. 아, 참 좋네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단식 프로그램은, 이제 단식이란 말이 이제 음식을 전혀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음식 대신에 일단은 좋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든 주스죠. 이제 당근, 시금치, 양배추, 바나나, 두부, 레몬즙 등을 해가지고 하루 3번 나눠 먹는 겁니다. 3번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제 덜 딱딱한 음식부터 섭취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의 그 식사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단식하고 하면 몸은 참 좋아집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모님 하시는 거 봤는데 힘들게 하시던데, 일단은 뭐 주스 먹으면서 하면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일상생활에서 좀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단식원 가잖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에 있으면 그 뭐 일이든 뭐 집안 일이든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뭐 조용한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건강해야 기회가 있다 등등 뭐 좋은 얘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온열 치료, 이제 주변에 암 걸리신 환자분이
뭐 계신다는 전자에서 저도 온열 치료 하는 한국에서 이제 하는 병원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매트 2개 사가지고 뭐 세라젬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요즘.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밑에 한 장 깔고 또 덮는 게 있어, 작은 거. 위에 하나 덮고 그 암 걸린 부위에 덮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뭐 2번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70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맞추면 몸으로 들어가는 이제 열기가 이제 암한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도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했지만 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암 걸리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부분들 다 하시고 제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시고 조금 도움을 얻어가지고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는 그날까지 저는 또 열심히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